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여러분, 혹시 데이터 분석을 하실 때 각 개인이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성격 때문에 결과가 왜곡될까 봐 걱정해 보신 적 없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아주 강력한 도구, 고정효과 모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분석하는 데이터에 있는 모든 사람, 기업, 국가는 각자 고유한 우리가 미처 측정하지 못하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고유성이 우리 분석 결과에 영향을 주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숨겨진 편향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요. 더미 변수라는 아주 스마트한 해법을 알아보고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또 이 모형이 정말 더 나은 건지, 그리고 현실적인 한계는 뭔지 이렇게 6단계로 차근차근 알아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단계부터 바로 시작하죠.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다뤄야 할 문제가 뭔지부터 명확히 해야겠죠? 바로 관측되지 않은 이질성, 다시 말해 각 개체가 가진 눈에 보이지 않는 고유한 특성이라는 문제입니다. 교수님, 그럼 혹시 이런 건가요? 제 모형이 아주 혁신적인 기업이랑 그냥 전통적인 기업을 똑같은 선상에 놓고 보기 때문에 분석 결과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바로 그거예요.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다행히도 이 문제를 해결할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각 기업이나 개인에게 통계적으로 각자 다른 출발선을 그어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처음에는 그냥 모든 데이터를 한데 묶은 단순한 모형으로 시작해요. 근데 여기에다가 각 사람이나 기업을 구분하는 더미 변수라는 이름표를 하나씩 하나씩 추가해 나가는 거죠. 결국엔 짜잔! 이렇게 모든 개체가 자신만의 고유한 출발점을 갖는 훨씬 정교한 모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저 D 변수들이 각각의 사람마다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스위치 같은 거네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스위치 개념인데 이걸로 결과를 보기 전에 딱 하나 반드시 조심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더미 변수 함정이라는 건데요. 이걸 피하려면 아주 간단해요. 기준이 되는 그룹 하나는 더미 변수를 만들지 않고 빼주는 겁니다. 그래야 모형이 헷갈리지 않거든요. 자, 이제 드디어 실제 분석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이 표를 보세요. 이 숫자들 속에는 아까 말했던 그 사람마다의 고유한 특성을 싹 걷어낸 아주 순수한 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저기 소득, 인컴 변수의 개수를 한번 자세히 볼까요? 와, 그럼 교수님, 이건 그냥 단순하게 돌린 회귀 분석 결과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정확한 값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해요. 그리고 여기 크로스섹션 픽스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보이시죠? 이게 바로 우리가 통계적으로 잡아낸 각 개인의 고유한 출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출발점이 좀 높고 어떤 사람은 좀 낮은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더미 변수를 잔뜩 추가하면 모형이 엄청 복잡해지잖아요? 과연 이렇게까지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꼭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뭔가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든 건지 아니면 괜히 모형만 지저분하게 만든 건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럴 때 쓰는 방법이 바로 F 검정입니다. 이건 뭐랄까 단순한 모형이랑 우리가 만든 복잡한 모형을 저울 양쪽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미 변수들이라는 추가적인 무게가 그만큼의 설명력을 더해주는지 그걸 따져보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결과값이 얼마가 나왔냐면 무려 20.672입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느냐?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네, 우리가 모형을 복잡하게 만든 건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개인별 특성, 즉 고정 효과는 분명히 존재했고 아주 중요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LSTB 모형이 정말 강력하긴 한데 그렇다고 만능은 아니에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한계점도 분명 있습니다. 아, 그럼 만약에 제 데이터에 사람이 막 수천 명, 수만 명 이렇게 있으면 이 방법은 쓰기 좀 힘들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수천 명한테 전부 꼬리표를 달아주는 거잖아요? 그럼 컴퓨터도 힘들어할 뿐더러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쓸 수 있는 데이터의 힘, 그러니까 자유도가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결국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변수들의 효과를 제대로 분석할 정보가 부족해지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LSTV는 패널 데이터에서 각 대상의 고정된 성격을 싹 분리해서 통제함으로써 변수들 사이의 진짜 관계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현미경 같은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인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고유한 특성을 통제하는 법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의 핵심적인 특성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한다면요? 그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풀어볼 숙제가 되겠습니다.